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 빨리 수술한 후에 환자가 빨리 식사를, 뉴트리션을 공급해라라는 게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수술을 열심히 했으나 환자분들이 잘 먹지 못해서 회복이 늦어지거나 또 그 다음 치료를 이행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양팀에 그 화살이 다 쏟아졌고, 저보고 어떻게 좀 해라, 맛있게 좀 하던지 뭘 해라, 이런 이제 계속 미션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뭐 환자 식사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맛있냐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의료진한테 꼭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은 약이 맛있어요? 그리고 치료할 때, 수술할 때 환자 한가지 묻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맛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든 현실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라스에서는 이 적절한 영양관리 가이드로서 수술 후에 가급적 빠르게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특히 경장 영양이라든지 또는 경구 식사를 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구라는 건 보통 식사로 먹는 거고요. 경장이라는 건 튜피딩이라는 거. 그리고 PN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경구가 안 되고 경장도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PN, 혈액으로 직접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의 영양 공급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PN이 훨씬 더 쉽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환자분들이 건강했을 때보다는 어떻든 열량과 단백질의 섭취를 봤을 때 열량은 적정량으로 과도하게, 즉 환자분들이 칼로리를 높였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줄어들다가 더 이상 높은 U자형을 보이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었고요. 반대로 단백질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공급할수록 환자분의 모틸리티가 감소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영양관리 잘 했었을 때 환자분들의 그 치료의 아웃컴이 향상시키고 리커버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있었고요. 또 암 환자에 있어서 수술 후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근육 감소증이 있는 거, 사이코페니아죠. 이런 환자들에게는 5년 생존율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량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한테는 영양 공급이나 적정한 영양 공급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의사인 경우에는 잘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잘 먹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관심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5일째 금식 상태로 있거나 또는 식사를 전혀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종종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검사, 잦은 검사 또는 금식 또는 부적절한 식사 이런 것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괴리가 늘 현장에서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점에서 중간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수술 등 급성 손상은 또 환자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비해서 수술 후에 처방되는 식사는 이렇게 유동식과 연식 등 영양 밀도가 낮은 음식으로 환자가 100% 먹어도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전혀 환자가 영양 공급을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건 저희 병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환자 췌장 수술 후 환자 영양 상태를 봤을 때 환자분들의 칼로리가 공급량, 권장량 대비 40%에 이르렀고, 특히 프로테인 같은 경우도 40%밖에 그러니까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왔을 때 환자분들이 처음에 그 머스트라는 영양 평가 도구를 봤을 때 로우 리스크였던 환자분들이 오히려 퇴원할 때쯤 되면 굉장히 하이 리스크로 변하는 그런 걸 조사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 이제 췌장암 수술하시는 교수님이 결국 영양 때문에 내 수술 효과가 떨어진다. 계속 저를 이제 괴롭혔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암 환자들도 굉장히 식사를 못 하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런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술 후 환자 영양 상태에 대한 이런 맞춤형 식사가 필요했고, 그 식사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뉴트리언트는 많대 환자분들이 한 번에 먹는 식사량이 되게 적으세요. 그래서 볼륨은 좀 줄여야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랬을 때 저한테 온 게 바로 이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처음 연구 시작할 때 수원에서 아까 제일 모두 그 축사해 주신 처장님에 의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이걸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인, 굉장히 프로테인, 특히 아미노애시드가 거의 뭐 우리가 동물성 식품에 준하는 그런 아미노애시드의 필수 아미노애시드 구성을 보였었고요. 특히 페레이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바라든가 또는 언세츄레이트가 굉장히 높았던 거, 또 미네랄 같은 칼슘 같은 게 되게 많았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뉴트리언트 이걸 봤을 때 보통 현장에서는 이제 육류의 경우에 단백질 8g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소고기 같은 경우는 40g을 먹어야 된다면 오히려 고소해는 드라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15g만 먹어도 되는, 그래서 볼륨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물 그대로 먹기 때문에 그 곤충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그대로 다 섭취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 또 영양분도 높일 수 있었던 거, 그런 거 더 좋았던 거는 파우더 형태로 하게 되면은 다른 단백질 음식 같은 경우는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익히거나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브라인 이렇게 섞기만 하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장점으로 다가왔고, 또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서는 계란을 꼽을 수가 있는데, 계란인 경우에 가장 문제점은 콜레스테롤 높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석했을 때 콜레스테롤 제로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색 버전을 환자실에 한번 적용해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입원 환자 영양 상태를 봤었을 때 환자분들이 입원 전에도 식사량을 적게 먹었었는데 그 후에 오늘 병원에 들어오시니까 더 못 드셨던 거죠. 그거는 이제 식사 섭취 증진 방안이 이제 필요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였고요. 또 환자의 식사 섭취량을 부족을 봤더니 환자분들이 뭐 복부팽만, 통증 뭐 이런 거 있었고, 특히 단백질 급원이 고기를 많이 섭취하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거의 씻기가 곤란하다. 또 환자식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급여 수준에 따라서 좋은, 아까 말씀드린 뭐 소고기의 툭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죠. 또 기름기가 없어야 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더 아주 그냥 질기고 또 맛없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기 반찬을 거의 다 안 먹는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영양소 고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갈색 거들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메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 연구 시작할 때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상 영양사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환자에 이 메뉴는 좋겠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었고 약 60여 종의 메뉴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석 달 동안 이 메뉴를 계속 먹었는데, 그런 사이에 점점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피부가 고와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뉴의 개발 포인트는 위험의 영양 가치를 좀 활용하고자 하고, 또 섭취의 용이함, 또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식들, 또 케톤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전증 환자들한테는 이 환자들은 지방의 성분을 높이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게 하는 그런 식사 자체, 케토제닉 다이어트인데요. 그 식사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저희가 이제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메뉴를 개발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근데 처음에 시작한 메뉴라 지금 보니까 조금 후집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여서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이 먹는 그 패턴에서 크게 변화시키지 말자. 그리고 이제 농가원에서는 저보고 이거 원물을 한번 사용해달라고 했었는데, 원물을 사용했다가는 저희가 뭐 이물질 사고로 인해서 식약 저희가 대거 고발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파우더 형태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만들었고요. 어묵도 만들었고요. 또 이 면,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는 면 요리를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면을 섞어서 먹었을 때 이제 GI를 좀 낮춘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또 이런 그 메뉴들을 좀 다양하게 간식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흑임자 다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색깔이 거의 안 나타나죠.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렇게 항산화 과일 같은 것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뭐 블루베리, 라즈베리 또는 요즘엔 아로니아 정도까지도 굉장히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타 치료실에 이용했던 것들, 또 위장관 질환 환자분들한테 그냥 힘죽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연두부를 넣고 고소해를 넣는다거나 이래서 단백질 효과를 굉장히 높이는 죽들이 개발됐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화보조식이라고 해서 환자분들 연화 장애인 환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고기가 좀 다진다거나 이랬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파우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그런 무스식이라든가 개발이 가능했었었고요. 이제 요건 케톤식 이런 것들이 개발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개발된 메뉴를 가지고 과연 환자의 임상에서 이제 도움이 될까라든지 환자가 수용도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임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옮겨와가지고요. 이제 요 환자분들을 저희가 사실 영양팀에서 단독으로 임상 영양하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이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해서 항암 치료가 굉장히 못하거나 또 드랍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그런 교수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번 내 환자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IRB 승인을 받고 밀업을 이용해서 환자 시 섭취가 과연 수술 후에 섭취 칼로리라든가 주요 영양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또 수술 후에 환자의 그걸로 인해서 영양 상태가 호전될까, 또 이 환자 섭취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수용도를 이제 평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환자분들한테 동의를 얻었고요. 환자분들한테 이 식사가 나갑니다라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공충입니다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동의하신 분들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1차 조사, 2차 조사 한 6, 7일간 정도, 그러니까 한 21끼 정도 제공한 거죠. 그래서 해드렸고요. 그런 주요 지표에서 신체 계측을 했고, 체성분 조사, 또 PGSG라고 영양평가, 또 생화검사를 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험군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스탠다드인 경우에는 볼륨들이 보면 많아요. 근데 볼륨을 좀 많이 줄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로서는 두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처음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구 섭취나 영양 밀도를 보시면 실험군 자체가 열량의 담궈진 밀도가 당연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이제 환자에서는 바로 경구나 경정을 못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피해를 꼽고 공급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환자분을 제외하고 그 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그 피해에 들어오는 영양소량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바이어스가 있어서 저희가 피해를 공급하지 않은 순수하게 그냥 식사만 하시는 분을 비교했었을 때 열량, 단백질, 지방 섭취량이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두 군간의 체성분 변화를 보시면 실험군이 체성분 변화 중에 제지방 성분들 유의적으로 높았고 근육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좀 보였었습니다. 두 군간의 영양 상태를 보시면 실험군은 PGSJ 점수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입원할 때 또 퇴원 후에 유지되었으나 대조군은 수술 후에 점수가 낮아져서 영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피해를 공급하지 않은 실험군의 경우에는 모두 영양 상태를 유지했고 특히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로 평가가 더 좋아진 환자분들이 유의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갈색 거즈를 활용한 환자식이 대조군 환자식보다 영양 밀도가 높았고 그런 영양 고밀도 식사가 수술 후에 환자 영양 상태를 유지시키고 특히 그러니까 피해를 제공하지 않은 그런 경구 섭취만으로도 환자의 체성 근육량 및 그 제지방 섭포를 더 증가시키는 것을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색 거즈를 활용해서 환자시기에 절실한 그런 영양 고밀도 시기에 제공이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환자 영양 상태가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향후에 이런 신경곤충의 환자식 활용에 대한 연구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